자, 이제 인터페이스 살펴보고 있는데 좀 특별한 인터페이스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마커 인터페이스, 뭐 표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보통은 인터페이스에 메소드들이 선언되어 있을 거죠. 그러면 그걸 구현하는 클래스는 그 메소드들을 정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 리모컨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메소드들을 이제 호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의 용도인데 이 마커 인터페이스는 아무것도 없어. 빈 거예요. 빈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면 빈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 클래스가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없죠. 만약에 메소드가 하나 선언되어 있어. 그런데 내가 걔를 구현해. 그러면 내 클래스가 해야 될 일은 그 메소드를 정의해주면 돼요. 내 클래스에 맞게 정의해주면 되는데 이런 빈 인터페이스는 A가 구현을 해. 그러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어떤 용도가 있을까? 어떤 용도가 있냐면은 얘를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말도 안 되는 거 할 일이 없겠지만 내가 구현한 모든 클래스는 상징 어브를 구현하게 해요. 그러면 뭘 검사를 할 수 있냐면은 요 객체가 김상진이 만든 클래스의 객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진 않겠지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클래스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 특성이 메소드를 구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뭘 활용할 수 있냐면 빈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건데 그 특성은 뭘 구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보고 아니면 뭔가 어떤 다른 걸 보고 걔가 그런지 보는 거예요. 실제 많이 사용되는 예제는 아닌데 우리가 쓰는 그 인터페이스들 중에 많이 쓰게 되는 인터페이스들 중에 serializable이라는 애가 있고 clonable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둘 다 빈 인터페이스예요. 그런데 clonable이 빈 인터페이스가 된 이유하고 serializable이 빈 인터페이스가 된 이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clonable과 관련돼서는 12장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clonable이라고 하는 거는 이 클래스의 객체를 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클론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은 오브젝트 클래스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애들이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프로텍티드야. 퍼블릭이 아니라 프로텍티드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지만 이제 쓸 수는 없어요. 재정이 하지 않는 한. 이해가 돼요? 이거 12장 가서 설명해야 되는데. 나중에 설명합시다.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serializable만 설명드릴게요. serializable. 그래서 serializable은 뭐냐면은 언제 쓰이냐면은 파일 입출력 할 때 쓰여요. 파일 입출력. 그래서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거예요. 객체 지향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나서 어떤 만든 데이터인데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나서 다음에 또 이 프로그램 시행할 때 또 써야 되는 데이터야. 그러면 이 데이터는 메모리에 유지할 수는 없죠. 어떤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해줘야 돼. DB에 저장한다든가 아니면 파일에 저장한다든가. 근데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객체의 현재 상태를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프로그램이 다시 시행되면은 그 프로그램이 종료됐던 순간의 객체 상태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가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 끝내려고 그래. 끝내려고 할 때 이 객체를 파일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 프로그램 시행했을 때 파일에서 요걸 읽어다가
똑같은 상태로부터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런 용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객체를 저장할 때 저장해도 아무 문제가 있는 애냐 없는 애냐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만약 문제가 없으면 serializable이라고 써주면 이 객체를 내가 만든 클래스를 자바 시스템에서 그 라이브러리에서 싹 저장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불러다 쓸 수 있게 해줘요. 근데 내 거는 마음대로 저장하면 안 돼. 문제가 생겨. 그러면 serializable을 구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걸 저장하려고 그러면 예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serializable은 그냥 만든 사람의 판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판단을. 그냥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저장하는 기능 갖고 저장해도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장해도 되면 옆에다가 implement serializable 써주면 돼.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저장하기 전에 이 저장한 객체가 serializable 구현하고 있는지 보고 구현하고 있으면 저장하고 구현하고 있지 않으면 저장을 안 합니다. 그런 용도로도 이런 빈 인터페이스를 써요. 흔하게 쓰는 용도는 아닌데 어떤 개념인지는 대략적으로 이해되겠죠. 어떤 클래스가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특성이 뭔가 코드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누가 판단하면 그 클래스 만든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고 판단해서 얘를 붙여놓으면은 나중에 뭘 할 수 있어요? 요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객체가 얘를 구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빈 인터페이스는 특정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되게 예외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빈 인터페이스, 아무것도 없는 인터페이스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자바에서는 항상 맨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클래스 계층도에서 맨 꼭대기에 있어서 오브젝트 리모컨에는 모든 종류의 객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는 여러 종류의 그 퍼블릭 메소드가 있는데 이 퍼블릭 메소드는 내가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요. 이런 serializable을 이런 애를 정의했어. 상징업을. 그럼 메소드가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에 뭘 추가해 주냐면 오브젝트에 있는 퍼블릭 메소드 4개를 자동적으로 추가해 줘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I라는. 그러면 I의 뭐 X의 new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이 객체는 얘를 구현하고 있는 애예요. 그러면 이 X라는 리모컨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to를 부를 수 있죠. 이게 인터페이스 용도인데 이 X 갖고 equals도 부를 수 있고 toString도 부를 수도 있고 해시코드라는 것도 부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여기에 내가 넣어주지 않았죠. 근데 얘네들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퍼블릭 메소드냐면 어디에? 오브젝트에. 그래서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4개의 퍼블릭 메소드가 있는데 그 퍼블릭 메소드는 모든 인터페이스에 자동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는 어떤 인터페이스든지 간에 그 인터페이스 리모컨 갖고는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4개의 퍼블릭 메소드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죠. 왜? 오브젝트에 있는 퍼블릭 메소드는 다 어떻게 물려받죠. 모든 객체가 다 갖고 있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자바에서 이 4개를 자동적으로 추가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있겠죠. 언제 문제가 있어? 내가 내 거에 맞게 제정이 안 했는데 저렇게 쓰게 되면은 오동작을 하겠죠. 그래도 호출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물려받았으니까. 퍼블릭 메소드들. 그래서 클론을 뺀 중요한 오브젝트에 있는 4개의 퍼블릭 메소드가 다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클론에 관련해서는 12장 가서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에는 내가 안 넣어도 자동적으로 오브젝트에 있는 4개가 들어와 있고, 모든 인터페이스의 리모컨 갖고는 오브젝트에 있는 퍼블릭 메소드를 호출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없었지만 이게 자바 8인가? 8부터 8일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기본 메소드라고 해서 이제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선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의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할 때 앞에다가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놓고 이렇게 어떤 코드들을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 메소드를 이제 선언할 수 있는데, 이 기본 메소드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구현할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재정의 할 수가 있고, 선언만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언만 다시 하면 이제 얘가 추상 클래스가 되겠죠.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상태를 가질 수 없으므로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코드 공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누가 구현할지 모르죠. 인터페이스 만들면서 얘네들이 구현하겠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애들이 구현할지 모르는 거고, 그런 애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유용한 기본 메소드를 갖고 프로그래밍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디폴트 메소드가 효과를 발휘하는 건 요 예제예요. 요 예제. 요 예제가 뭐냐면은 요 인터페이스에 foo라는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x도 구현하고 있고 y도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요 인터페이스를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확장을 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라는 애를 추가하고 싶어요. 바라는 애를 추가하면은 이제는 A라는 리모컨 갖고 후도 부를 수도 있고 바도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필요성이 느껴서 이제 넣고 싶은데, 얘를 넣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얘네들은 다 새로 컴파일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 바를 구현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디폴트가 되면은 여기다가 디폴트 보이드 바 해가지고 빈 메소드로 만들어 놓으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문제없이 동작을 해요. 그리고 바가 필요한 애들은 재정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있었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뭔가 여기다가 추가하고 싶어요. 근데 이 추가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애들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할 거니까. 그거를 새롭게 구현하기 전까지는 동작을 안 해요. 그런데 모든 애들이 그 추가된 애를 만들 필요는 없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터페이스를 잘 쓰고 있었는데 인터페이스를 확장하고 싶다, 메소드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요 디폴트가 있으면 좀 더 쉽게 오류 없이 기존 애들한테 영향을 덜 준 상태로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디폴트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역할? 그게 이제 핵심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A는 그대로 둔 상태로 B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fu와 bar가 동시에 갖고 있는 리모컨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얘는 bar가 필요한 애라 그랬죠. 얘는 안 바꿔도 되는 거죠. 그럼 A는 안 바꿀 거니까 그럼 얘는 요 A를 B로 바꿔줘야 돼요. 얘를 쓰면 안 바꿔도 되죠. 얘도 안 바꿔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fu와 bar가 동시에 쓸 수 있는 리모컨이 B라는 건 생기지만 이제 얘네들을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얘가 그래도 객체장에서 맞는 방법인데 효과적인 건 얘가 더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알아두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기존 인터페이스에 어떤 메소드를 추가할 때 얘는 안 바꾸고 얘를 상속해서 하나 더 만들 방법이 있고 얘를 하나 더 만들지 않고 여기다 추가하는데 그냥 추가하면은 곤란해지니까 디폴트로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폴트의 용도로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디폴트가 전혀 쓸모가 없냐? 어떨 때는 쓸모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디폴트 메소드를 만들더라도 상태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밑에 뭐가 올지 모르니까 유용한 메소드를 만들기 어려운데 요런 게 있었어요. 요런 무브볼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setx, getx, getY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런 메소드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요 메소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멤버 변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거죠. 이제 move는 요 xy 좌표를 델타 x, 델타 y만큼 이동시켜야 돼요. 그러면 새 좌표를 getxy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 얘를 다시 setx 놔주면은 밑에 누가 오는지 상관없이 이 코드는 다 동작하겠죠. 그래서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 메소드들을 통해서 밑에 오는 애들에 대한 멤버 변수를 간접적으로 만약 접근할 수 있으면 이런 형태의 유용한 메소드도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죠. 자료구조 많이 배웠죠. 자료구조에서는 항상 사이즈 메소드가 나와요. 그러면 is empty를 내가 매번 만들 수도 있겠지만 컬렉션 메소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이즈가 0이면 empty죠. 근데 얘는 이 실제적인 안에 유지하는 멤버 변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호출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 메소드가 항상 빈 메소드로만 만드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멤버 변수를 접근할 수 있으면 이렇게도 만들어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디폴트 메소드의 제일 중요한 용도는 요건데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A, B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얘도 who라는 걸 갖고 얘도 who라는 걸 가져요. 그럼 둘 다 똑같은 who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죠. 이 A, B를 동시에 구현하는 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를 동시에 물려받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로부터 이렇게 부모가 하나니까 늘 한쪽으로만 받지 또 다른 데서 똑같은 메소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얘를 받고 인터페이스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인터페이스들은 원래는 뭐만 돼 있어요? 디폴트 메소드가 뭐만 돼 있어? 선언만 되어 있는 거니까 똑같은 거 선언된 걸 여러 개 받아도 얘 입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의가 되어 있는 두 개를 물려받으면 모호해지는 거죠. 후 메소드를 정의되어 있는 후 메소드가 얘는 몇 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게 되는 거죠. 두 개를 가지면 문제가 있죠. 후를 불렀을 때 얘를 불러야 될지 얘를 불러야 될지 모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똑같은 디폴트 메소드 갖고 있는 애를 내가 여러 개를 임플리멘트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의 해줘야 돼요. 재정의 해서 이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이 둘 다 무시하고 내가 새롭게 내 거에 맞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A, B를 받았는데 나는 A 거를 쓰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문법이 좀 특이하죠. A.super.fu. 원래 보통 그냥 슈퍼만 나오는 게 보통인데 이제는 부모가 여러 개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붙여요. 보통은 이거 안 붙이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문제가 안 돼요. 얘는 안 하고 있죠. A, B를 물려받았는데 얘는 fu를 재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fu를 또 누구한테서 물려받아요? X한테 물려받고 있어요. 그러면 fu가 몇 개야? 지금 얘가 3개를 갖고 있죠. 근데 요 규칙을 쓰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있더라도 클래스부터 물려받은 거가 있으면 걔를 우선해요. 클래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에러가 안 나고 fu를 부르면 이게 호출되는 게 아니라 얘가 호출되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로 물려받은 게 있으면 내가 재정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래스 윈 룰이라고 그래요. 클래스 윈 룰. 그러니까 클래스로부터도 똑같은 메소드 물려받고 인터페이스로부터도 디폴트로 똑같은 메소드를 받아봤자 얘가 이긴다. 얘를 더 우선시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디폴트 메소드는 이렇게 빈 메소드로 만들거나 아니면 예외 처리를 해가지고 재정의를 안 하면 이제 예외 발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내가 필요 없으면 안 만들면 돼요. 필요 없으면 안 만들면 되겠고 내가 안 만들어 놨는데 부르게 되면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디폴트는 요게 이제 핵심 용도다. 그 디폴트 메소드의 핵심 용도이고 이렇게 유용하게도 쓸 수도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고 얘를 때문에 없었던 다중상속 문제가 자바에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제 끝까지 다 거의 왔는데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인터페이스에는 메소드를 선언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디폴트라고 해서 메소드를 정의할 수가 있고 또 추가된 게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인터페이스의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예전에는 스태틱 메소드를 이제 어디다 정의했냐면 관련 클래스에다 정의했어요. 스태틱 메소드를 인터페이스 정의 못했으니까 클래스 만들어서 넣든지 아니면 특정 클래스와 연결되어 있는 스태틱 메소드면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스라는 클래스가 있죠. 이런 클래스를 뭐라 그래요? 유틸리티 클래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뭐만 갖고 있어? 스태틱 메소드만 갖고 있는 애예요. 스태틱 메소드만. 얘는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스태틱 메소드만 갖고 있고 그 스태틱 메소드를 부를 때 max.sign, max.abs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유틸리티 클래스는 클래스로만 만들 수 있었어요. 이제는 뭘로 만들 수 있어? 인터페이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만들게 되면 좋은 점은 예전에는 컬렉션이 갖고 있어야 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이 컬렉션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스태틱 메소드는 별도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라이브러리 보면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 인터페이스 구현 애들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유틸리티 클래스가 있었어요. 늘 2개가 있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하나, 이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유틸리티 클래스 하나.
근데 이제 자바 8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 얘가 필요 없는 거죠. 왜? 여기다 다 넣으면 돼.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만들고 인터페이스에서 인터페이스 구현 애들이 쓸 수 있는 유용한 스태틱 메소드를 별도 클래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다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 예전에는 늘 인터페이스 하나 그리고 유틸리티 클래스 하나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제공해 줬는데 하나는 컬렉션 하나는 컬렉션스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막 쓰기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얘네들을 이제 슬슬 이제 새롭게 만든 애들은 이런 애들을 안 만들겠죠. 스태틱 메소드를 다 어디다 넣어버리면 돼.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스태틱 메소드를 인터페이스에 넣게 되면은 이제는 유틸리티 클래스를 별도로 만드는 일이 없어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틸리티 클래스를 만들 필요 없이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뭐만 잔뜩 넣을 수도 있어요. 스태틱 메소드만 잔뜩 넣어가지고 걔를 이제 메스처럼 쓸 수도 있는 거죠. 스태틱 메소드를 이제 인터페이스에 추가할 수 있게 했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개 만드는 거를 안 하게끔 안 해도 되게끔 이제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바 9부터는 프라이빗 메소드를 선언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메소드를 뭐하러 만드냐? 프라이빗 메소드는 상속이 안 되는 메소드이죠. 그래서 얘를 뭐 만들어도 얘를 구현하는 클래스들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왜 프라이빗 메소드를 인터페이스에 정의할 수 있게 해주면 좋냐라고 하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디폴트 메소드들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데 코드가 중복이 돼. 코드 중복이 싫으니까 이 햄이라는 메소드를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드는데 얘는 디폴트로 만들어야 되죠. 얘도 정의하려면 무조건 디폴트를 수식해주고 기본 메소드 돼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퍼블릭이 돼요. 디폴트 메소드들은.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햄을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밖에서는 모르는 애죠. 내부적으로만 쓰이는 거잖아요. 디폴트 메소드들을 만드는데 여기서 내부적으로 얘네들을 모듈하기 위해서 뭔가 복잡하게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넣고 싶은 거예요. 모듈하고 싶은 거예요. 모듈화 하는데 디폴트로 모듈하게 되면은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가 늘어나죠. 그거를 안 늘어나게 하고 모듈화 하려면 뭘 쓸 수 있어요? 이제는 프라이빗 메소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라이빗 메소드는 디폴트 메소드를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코드를 모듈화 하고 싶어서 이제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터페이스에 스태틱 메소드 정의할 수 있고 디폴트 메소드 정의할 수 있고 프라이빗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만 할 수 있었어요? 메소드를 선언만 할 수 있었어요. 퍼블릭 메소드를 선언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요. 요것도 기억하시면은 요렇게 썼잖아요. 그럼 얘는 접근 권한이 뭐예요? 퍼블릭이에요. 우리가 클래스에서는 안 쓰면 접근 권한이 디폴트인데 메소드 인터페이스에서는 퍼블릭이에요. 퍼블릭.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이제 얘네들이 다 퍼블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 메소드들은 기본적으로 퍼블릭이에요. 저기에는 프로텍트 개념이 없어요. 인터페이스에는.